5시간이 넘어가는 중장거리 비행, 다리도 제대로 못 뻗고 허리도 아프고, 그렇다고 비즈니스 타자니 이코노미의 3배 이상 하는 가격이 꽤나 부담스러웠던 경험 누구나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코노미 타고도 다리 쭉 펴고 중장거리 여행 가는 시대가 드디어 열렸습니다. 바로 세계 최고 수준의 이코노미석을 가진 국적기 에어프레미아의 탄생 덕분인데요. 22년 7월 15일 싱가포르로 해외 첫 취항을 시작한 에어프레미아. 도대체 어떤 항공사인지, 그리고 실제 탑승 후기까지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에어프레미아는 우리나라 최초이자 유일한 HSC 항공사인데요. 우리가 흔히 아는 대형 항공사 FSC의 높은 품질 서비스와 LCC의 합리적인 비용을 동시에 갖춘 고품질 합리적인 비용의 하이브리드 항공사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항공권 가격이 낮으면 대형 항공사에 비해 작고 퀄리티가 떨어지는 항공기를 운영하는 게 아닌가 라는 의구심이 생기기 마련인데요. 에어프레미아에서 사용하는 기종은 꿈의 비행기 드림라이너라고 불리는 보잉 787-9를 사용합니다. 드림라이너라고 이름 붙여진 이유가 비행기 소재의 혁신으로 튼튼하고 가벼워져서 기존 항공기 대비 같은 양의 연료로 더 먼 거리를 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덕분에 더 합리적인 비용으로 중장거리 여행이 가능해졌겠구나 싶었어요. 그 외에도 착륙 소음, 습도, 공기의 질까지 좋아졌다고 합니다. 가장 궁금해하실 좌석, 실제 탑승해본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만족이었습니다. 좌석은 2가지 클래스, 프리미엄 이코노미와 이코노미로 운영이 되는데요. 프레미아 42라고 불리는 프리미엄 이코노미는 기내 전방 독립된 공간에 위치해 있습니다. 단연 돋보이는 부분은 42인치의 넓은 좌석 간격입니다. 기본 이코노미보다 여유로운 건 물론이고 동급의 프리미엄 이코노미가 38인치인 걸 고려하면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이번에 싱가포르에서 한국으로 돌아오는 항공편에서 프리미엄 이코노미를 탑승했는데요. 제가 여자치고는 큰 키에 속하는 173인데 제 기준으로 실제 앉았을 때 무릎과 앞좌석 사이 주먹이 5개나 들어가는 아주 여유로운 간격이었습니다. 물론 180이 넘는 분들도 충분히 여유롭다고 느끼실 만한 공간이었고요. 장시간 비행에서는 잠을 청하는 일도 있을 텐데요. 좌석 등받이도 꽤나 많이 젖혀지고 다리 받침대까지 있어서 새벽 비행이었는데 너무 편하게 꿀잠 자면서 올 수 있었습니다. 넓어진 좌석 간격만큼이나 13인치의 더 큰 FHD 화면으로 기내 엔터테인먼트를 즐길 수 있고요. 폭신한 기내용 슬리퍼, 담요, 베개, 또 건조한 기내에서 꼭 필요한 헉슬리 핸드크림과 미스트, 또 친환경 치약 칫솔이 들어있는 파우치도 제공합니다. 이렇게 훨씬 넓은 좌석과 품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받는데 프리미엄 이코노미의 가격은 FSC 비즈니스 클래스의 반가격, FSC 이코노미의 1.45배밖에 안 하는 수준으로 합리적입니다. 조금 더 비용을 지불하고서라도 이코노미와 비즈니스 중간급을 찾으셨던 분들, 그리고 연세가 있으신 분들에게는 이 선택지가 딱이겠더라고요. 이코노미도 제가 여태껏 경험해본 이코노미 중 가장 편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FSC 이코노미의 좌석 간격이 29에서 33인치인 것에 비해 에어프레미아의 이코노미는 35인치로 5에서 한 15cm는 더 넓습니다. 싱가포르로 가는 항공편에서는 이코노미를 이용했는데 다리 쭉 피는데 불편함이 없더라고요. 그럼에도 가격은 FSC 이코노미의 80-90% 수준으로 더 저렴합니다. 더 넓은데 더 저렴하다니 밥을 안 주는 게 아닌가 싶지만 제대로 된 기내식도 나오고 위탁 수화물도 추가금 없이 23kg로 넉넉합니다. 기내 엔터테인먼트도 똑같이 즐길 수 있고요. 다만 음료는 돈 주고 사 먹긴 해야 하는데요. 음료값을 뛰어넘는 비용을 세이브할 수 있으니 이 정도는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인 것 같습니다. 요즘 대형 항공사 엑스트라 레그룸이나 비상구 좌석 앉으려면 추가 요금 내야 하는 거 아시죠? 그런 점을 고려하면 더 저렴하게 더 넓은 좌석 이용할 수 있는 건 확실히 가성비가 좋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프리미엄 이코노미와 이코노미 클래스 모두 공통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로는 우선 기내 엔터테인먼트가 있습니다. 국내 영화, 드라마, 예능 프로그램, 키즈용 애니메이션이 있었고 선택지는 기타 대형 항공사들보다는 적어서 아쉬운 부분이 있었지만 킬링타임용으로는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기내 와이파이 서비스가 있습니다. 비행 중 급하게 업무를 봐야 한다거나 톡을 해야 하는 상황에 와이파이를 이용할 수 있다는 건 굉장한 축복이죠. 프리미엄 이코노미의 경우 8월 28일까지 무료 이용 쿠폰을 제공하고요. 기본적으로는 유료 서비스인데 비용이 그렇게 저렴하지는 않은 편이라 급한 용무가 있으실 때 유용하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장거리 비행에서 빠질 수 없는 비행의 묘미, 바로 기내식입니다. 싱가포르행 항공편 이코노미 클래스는 이륙 후 약 2시간 뒤에 기내식이 제공됩니다. 돼지고기 제육이 포함된 한식, 새우크림 파스타의 양식을 선택할 수 있는데 저는 양식을 먹었습니다. 에피타이저로는 동남아풍의 새우 샐러드가 제공되었는데 새콤하고 고수도 곁들여져 있어서 저는 극호였지만 호불호가 있을 순 있겠더라고요. 메인인 새우크림 파스타는 부담스럽지 않은 담백한 맛이었습니다. 프리미엄 이코노미에서는 닭고기로 만든 떡갈비 또는 해물을 선택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한국행 비행기는 새벽 비행기라 한국 도착 2시간 전 기내식 서비스가 진행됩니다. 프리미엄 이코노미는 소고기죽, 계란 요리 선택할 수 있는데 소고기죽 정말 맛있습니다. 소고기가 듬뿍 들어가서 특히 만족스러웠네요. 요거트와 과일까지 있어서 아침 식사로 딱 좋았습니다. 이코노미는 야채죽과 계란 요리 선택이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어프레미아 이용 시 알아두시면 좋을 팁 2가지입니다. 우선 좌석 선택 팁입니다. 프리미엄 이코노미는 이코노미보다 넓지만 팔걸이를 올릴 수가 없기 때문에 어린아이를 동반한 가족이라면 팔걸이를 자유롭게 올릴 수 있는 이코노미를 선택하시는 게 더 나으실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싱가포르에서 한국으로 출국 시 에어프레미아 탑승객은 9월 29일까지 싱가포르 창의공항 3터미널 마르하바 라운지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좌석은 소파 좌석, 다인이 앉기 좋은 테이블 좌석까지 있는데요. 해당 시간대에는 에어프레미아 탑승객만 있어서 복잡하지는 않았습니다. 음식으로는 커리 2종, 파스타, 치킨 사태, 스프와 국, 또 간단한 샌드위치, 과일 등이 제공되는데 커리가 특히 맛있었던 기억입니다. 음료로는 탄산음료, 또 타이거 맥주, 레드와인, 화이트와인, 양주까지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어서 비행기 타기 전 배 채우시기에 모자람이 없을 것 같습니다. 샤워 시설도 3개 갖추고 있어서 새벽 비행 전 뽀송하게 씻고 갈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싱가포르 첫 취향으로 이용해본 에어프레미아. 좋은 점과 아쉬운 점 모두 있었는데요. 우선 좋은 점 2가지. 일단 첫 번째로는 대형 항공사보다 더 저렴한 가격에 더 넓은 좌석으로 편안히 중장거리 여행을 갈 수 있다는 점. 이게 가장 최고의 장점이 아닌가 싶어요. 특히 프리미엄 이코노미는 비즈니스와 이코노미의 중간급을 갈망했던 분들의 니즈를 정확히 맞췄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미국, 유럽까지 장거리 노선이 확대되면 수요가 어마어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중장거리 국내 항공사의 등장이라는 점에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선택의 폭이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미국, 유럽까지 가는 장거리 국내 항공사는 아시아나까지 대한항공에 인수된 마당에 걱정 아닌 걱정이 됐었는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국적기 선택지가 늘어나 굉장히 환영할 만한 부분이죠. 물론 아쉬운 점도 2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싱가포르 노선 비행 시간대가 애매한데 우선 한국에서 출발하여 싱가포르 도착은 새벽 2시라 이날은 잠만 자는 저렴한 호텔로 예약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한국행 비행기는 보딩 타임이 새벽 2시 50분으로 하루 숙박을 더하자니 참 아까운데요. 초기에는 창의공항 라운지 이용을 무료로 제공하면서 새벽 출국에 대한 아쉬운 점을 보완한 것 같습니다. 이벤트가 끝나면 PP카드나 유료로 라운지 이용을 하셔야 할 것 같네요. 두 번째, 이코노미 좌석의 유료 음료 서비스로 인한 약간의 불편함이 있습니다. 음료 주문하고 결제하고 영수증에 사인하고 음료를 제공받고 하는 이 과정에서 한 사람당 시간이 꽤 걸리다 보니 마지막 순서인 고객은 오랜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음료 서비스가 오래 걸리다 보니 그동안 복도에 카트가 세워져 있어서 화장실이 카트를 지나서 가야 한다면 곤란한 부분이 있겠죠.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의 이코노미이니 음료 서비스가 유료인 데는 불만이 없습니다만 첫 취향날이라 그런지 이 부분은 예상을 못하셨던 부분인 것 같아요. 프로세스상 개선의 여지는 있어 보여서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에어프레미아는 가까운 시일에는 일본 나리타, 베트남 호치민, 그리고 추석 전후 LA까지 노선 확대 예정에 있다고 합니다. 독일 운수권까지 획득한 상황으로 사실상 미주, 유럽까지 갈 수 있게 되는데 과연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굉장히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국내 유일 고품질 합리적인 비용 하이브리드 항공사의 활약을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컨텐츠가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